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의 시대 예국생의 한유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고민 상담의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고민의 주인공이 나와 있는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지인 다이소 밑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낭만의 시대 예국생에 연락이 주셨나요? 우리 오촌 고모부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아저씨 말이죠. 아따, 저 거시기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더냐 그걸 하다가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식당 앓고 누웠는 양반인데요. 그 말도 마시오. 대학까지 나와서 한심하기 그지 없으라. 차라리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어요. 그래도 오촌 고모분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그러지라. 착한 여인이긴 한디 무식한 조선 여자라 다 운명을 깨치지 못해서 그런지 걔가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16살의 아저씨랑 결혼해서 아저씨가 공부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또 돌아다니는 동안에 뒷바라지만 했단게요. 그건 정말 좀 답답하기는 했겠어요. 사회주의다냐 뭐다냐 그런 불안단체 갖고 다니면서 우리 아주머니한테는 이혼하자고 통보나 하고. 아이 참, 학생 출신 때는 딴 옆에 내를 얻어 살더랍니다. 그녀 쌍판떼기보다 우리 아주머니가 훨씬 예쁜데 말이지라. 그건 정말 화날만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고모분은 왜 그러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7살에 고아가 돼버렸을 때 아주머니가 길러준 은혜를 갚느라 지금까지 챙겨주긴 하는데 사실 성가식이 그지 없으라. 지가 아저씨가 감옥 간 동안에 아주머니에게 일자리 소개해줬거든요. 부인의 정성이 대단하긴 합디다.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아저씨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제가 소개시켜주는 식모사를 해가지고 힘들게 산 집으로 모셔갖고 꼬박 3년을 간병해서 살려놓더라고요. 그리 좋다고 끼고 지내던 청년은 감옥 갔다 나오니 꼴도 안 뵙디다. 청년이란 것들은 역시나 그렇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유. 아우, 정말 얘기 듣기만 해도 너무 답답한데, 그쵸?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른뱅이 불안당 놈들이 남의 것을 뺏어 먹자고 들었던 그놈의 사유지. 나라에서도 금지하는 그거. 아 정말 좋은 거면 나라에서부터 장려하고 하지 않겠어요? 라디오 채널나 스모 장려하잖아요. 한심해서 원. 글씨 훨씬 어린 나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산다고 내 이상과 계획을 알려줬더니 되려 내가 모슬놈 됐다고 했다지 않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이상한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어떤 이상한 계획을 얘기하셨나요? 들어보시오. 우리 다이소가 나를 각별히 귀여워해갖고 한 10년 일하면 따로 가게 내갖고 장사 시켜주고 갔거든요. 그것을 언덕 삼아서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가지고 10만원을 모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다이소가 중매 서주시는 내지 여자랑 하려고 합니다. 조선 여자는 거저 저도 싫어요. 내지 여자가 인물도 예쁘고 얌전하고 상냥하고 건방지지 않고 좀 좋나요? 그리고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애들도 내지 학교 보내고 조선말 아닌 국어만 쓰고요. 그래야 돈도 잘 모으죠. 정말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느 아저씨 만났을 때 망가나 사진도 없는 재미없는 돈 잡지에 아저씨 글이 실려있는 걸 보고 물어봤지라. 경제니 사회니 제목을 달고 있는 글이길래요. 그래요?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부자들 돈 뺏어서 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냐. 배워놓고 돈도 못 모으는 거면 대학 잘못 다닌 것 같다고 했더니 꼼짝도 못해요. 마음 좀 달리 먹으라고 했더니만 지금까지 저 거시기 도로 그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불안당 짓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예 그렇다니까요. 아 33씩 먹었으면 마음 잡고 집안일도 해야지 않겠냐고 하고 아주머니가 불쌍하지 않냐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고생하는 게 낙인 사람이라고 정말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은공을 갚아야지 않겠냐고 했더니 바쁘다고. 우원 이딴 소리 나고 자빠졌고. 정말 하루바삐 죽어야 될 놈인디 도로 살아나서 성화라고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나 봅니다. 여러분 같이 잘 들으셨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은 이 고민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최만식의 치숙의 내용 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소설의 큰 특징인 판소리 사설을 흉내낸 그런 풍자적인 문체를 여러분들께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연을 통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액션 포인트 같이 살펴보면 먼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보느냐,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는 소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 구조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아저씨와 사회, 아저씨와 아주머니, 아저씨와 나와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아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아저씨의 일화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적응해서 사는 나와 사회주의자인 아저씨의 갈등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굉장히 무지하고 반민족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무능력한 지식인의 대표자이자 비도덕적인 인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꿰뚫어보는 매의 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에 대해 흔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작품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가 아저씨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아저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목인 치숙 또한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해석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했을 때 작가는 정말 아저씨에 대해서 긍정하고만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소설을 읽게 되면 작가가 아저씨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걸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해서 작가는 일관성 있게 비판적입니다. 내 지인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들, 내 지 여자랑 결혼할 거고 해서 국어만 쓸 거고 이런 장면들이나 아니면 망가가 그려지지 않은 조선 잡준 재미가 없다 이런 장면, 굉장히 무식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사회주의를 불안당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야 이 진짜 반민족적이고 쓰레기 같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장치는 분명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죠. 근데 이런 나에 대한 반감으로 아저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아저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게만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저씨가 한 행동을 묘사하는 거에 있어서 첩시를 얻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감옥에서 나올 때도 그 첩시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아주머니가 모아놓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모습들, 무능한 모습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와 아저씨의 대화로 계속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아저씨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게 바로 그 여자가 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 같은 조금은 뻔뻔스럽다 싶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나의 이야기에 바빠서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작가가 아저씨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읽는다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일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거고요. 속으로는 이제 아저씨로 대표되어지는 지식인들이 보이는 어떤 무능력함과 더불어 그런 이중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집중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더욱더 완벽한 작품 해석이 되겠죠? 이 소설은 판소리의 문체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소설이었죠. 그래서 꽤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재미는 실제로 소설을 읽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소설의 재미의 90% 이상은 이런 문체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으니만큼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눈과 귀가 즐거운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죠?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